자, 좋습니다. 조직론하고 있고, 조직론에서 조직 구조를 하고 있었죠. 조직 구조. 조직 구조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관하고 관료제하고 여기 우리나라 정부 조직 이걸 보면 되겠죠. 자, 개관, 관료제, 우리나라 정부 조직.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거기 있는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볼까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보고 나서 지방행정기관도 있지만 그건 지방행정으로 넘기고, 그렇죠? 그 다음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정부 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책임 운영 기관을 볼 겁니다. 우리 책은 좀 순서가 바꿔져 있지만 그 다음 어떤 걸 볼 거다? 공공기관을 보겠습니다. 자, 책임 운영 기관, 공공기관 이쪽 또는 민영화까지 해서 이쪽은 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중앙행정기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쌤 79페이지하고 이게 올해 좀 바꿔졌으니까 좀 바꿔진 거 하려면 요약집 120페이지. 요약집 120페이지.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부터 쭉 있죠. 쭉 있는데 거기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자 120페이지 보니까 국가보훈처는 뭘로 바꿔졌다?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면서 19개 부가 되었고 외교부 산하에 제2동포청이 설치됐다. 거기는 외교부에 아무것도 설치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설치됐다? 해외 또는 제외 동포청.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19부 3처 몇 청? 18청. 19부 3처 18청이 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부속 속의 처가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국가보훈처, 인사처, 그 다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 거기에? 국가보훈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9부 3처 18청이 있는 거고 자 19개 부위 뭡니까? 보니까 뭐가 있다? 19개 부가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봅시다.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19부가 있는데 각 부가 있는데 자,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 직접 소속 기관은 3처. 그렇죠? 무슨 처? 인사혁신처.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법제처. 그냥 줄여서 식약처. 그렇죠? 식품안전이니까. 뭡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약처 뭐 이렇게 줄여 써버립시다. 그러면 처가 3처가 있다는 거고 이게 바꿔진 거고 그 다음 이 19부 밑에는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청이 있는 부가 있고 청이 없는 부도 있죠. 거기 보니까 거기 교육부는 청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기획재정부는 청이 몇 개나 돼? 4개. 그렇죠?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한번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 특허청 있죠? 그걸 자꾸 어디에다 넣어서 물어봐. 기획재정부.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자꾸 거기다 넣어서 물어본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 넘겨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의의 쭉 있는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전국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 자, 그 다음 국가행정기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 대강 어디에 있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22년 현재 18부 5처 18청이라면 어떻게 바꿔졌다? 19부 3처 이렇게 바꿔진 거죠. 19부 3처 18청으로 바꿔진 거죠. 응? 청이 그러면 거기 한번 청 몇 개인가 세봐. 청 몇 개인가 세봐. 청 몇 개예요? 지금 19개요? 청. 부 말고 청. 19개? 우리 변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개잖아. 18개. 그쵸? 그러니까 19개랑 19청 같은데 잠시 지금 변화되는 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청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제가 이걸 핸드폰 있는 사람 빨리 찾아봐. 우리나라 정부 조직 19부 3처 그 다음 몇 청으로 되어 있는지. 최근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 19청이요? 네, 그러면 문제집 좀 바꿉시다. 요약집에서 19명의 아버지와 3명의 처, 그 다음 18명 이렇게 되는데 19명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제일 위에. 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19부 3처 몇 청이다? 19청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9만 알아둡시다. 그러면 3초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볼 거냐면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부라는 거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봐야 되겠지만 시험에는 그건 안 나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든가 국무총리 권한은 여러분 행정법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 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원회 할 때 소속기관은 나오지만 그 다음 청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19부라고 되어 있는 자 부에는 자 쌤 80페이지 밑에 부에는 전형적인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각부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은 많이 저기 적어놨죠. 순서에서
각부를 나열하라고 있는데 행정재정, 기획재정부를 제일 먼저 순서로 둡니다. 자, 이 순서는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의 순서이기도 하다. 그러면 자, 의장, 대통령이 어디 나갔어요, 순방, 그쵸? 그런데 국무총리도 없어. 그럼 누가 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 이 말입니다. 자, 각부 장관은 뭐가 된다고? 국무위원이 됩니다. 장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행정의 상황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각부 장관은 소관 사무에서 어떤 걸 내릴 수 있어요? 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령.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장관은 국무위원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장관이 아닌 사람도 국무위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장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부령 같은 걸 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다시 잘 봐주십시오.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대신 국무위원들이 모든 장관으로 이루어졌다, X입니다. 자, 다시. 모든 장관은, 여기 장관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더 크다는 말이죠.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모든 부의 장은 국무위원입니다. 각 부장은 국무위원으로 됩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봐봐. 이 장관이 부령을 발휘하지 국무위원은 부령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에 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각부관이기 때문에 뭘 발할 수 없어요? 부령을 발할 수 없고 총리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처에 만약에 법제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령이라고 없고 총리에게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령으로 합니다. 총리령. 부청 단위의 중앙행정 조직은 아니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 단위 기관이 있고, 처장은 부처 장관과 달리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무위원의 구성원이 아니나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처 단위 기관 중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있음. 대통령 경호처는 보통 어디에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인데 우리 대통령 경호하는 부서 있죠? 그걸 처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 대상의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처에 안 넣어서 아까 3차라고 불렀죠? 대부분 안 넣습니다. 독립교육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됐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은 업무 독자성이 인정되며 업무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고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법제처 소속에 법무부 소속에 뭐가 있었어? 미안해요. 법무부 소속에 검찰청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하죠. 그래서 자, 그다음 하부 조직과 보좌기관, 하부 조직과 소속기관 이거 한번 좀 잘 봅시다. 여러분 이건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하부 조직이란 건 뭐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먼저 보건복지부 볼까요? 보건복지부. 자,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차관보도 있지만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보조기관이라고 그래요. 보조기관. 보조기관. 저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좌기관까지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이야기 될 수 있냐면 자, 보건복지부도 좋지만 어떤 걸 첫 가지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문화체육부. 그래서 문화체육부 한번 해봅시다.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는 당연히 장관, 차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보조기관. 그런데 여기 차관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관 이런 데는 차관을 보좌하는 기관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 여기 차관에는 차관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죠. 이렇게 옆으로 참모로 뭐가 있다? 차관보. 그렇죠? 그다음 거기 국장 밑에는 정책관이나 기획관이 있습니다. 정책관이나 기획관. 그렇죠? 그다음 과장 밑에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직을 뭐라고요? 개선 조직을 무슨 조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관을 제하고 쭉 내려온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조. 이걸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부 조직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우리가 장관 있죠. 여기 장관.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 기관은 뭐라고? 보조. 이쪽으로 이렇게 이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좌. 이들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하부 조직. 그죠? 여기를 잘 알아둬야 돼. 하부 조직. 자,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부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체육부에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또 뭐였지? 이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 국립미술관 이런 데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이것도 중앙부처입니다. 중앙부처예요. 그럼 국립박물관. 아까 쌤 우리 경찰청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우리 쌤 중에서 경찰 보는 사람 있으면 경찰병원 같은 거. 경찰병원 있죠? 그렇죠? 이건 여기 소위 말하는 이런 부서들은 직속이야. 문화체육부 직속,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 국립미술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속기관이라고 해요. 자, 이런 기관들을 소속기관, 미안해. 이거 묶어야 되니까 소속기관 큰 개념이니까 부속기관이라고 그래요. 부속기관. 그 다음, 우리 알다시피 경찰청 하면, 그럼 경찰청을 예로 들어서 청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온 건 뭐다? 청장 밑으로 쭉 내려온 보조. 거기 담당관 이런 것들은 보좌. 그 다음, 이 경찰병원은 뭐다? 그렇죠. 부속기관. 그 다음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지방경찰청, 물론 자치경찰청이 안 됐다고 생각합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계신 분들은 이를테면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입니까?
좋아요. 부산 지방경찰청에 있는 사람.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올라오잖아, 서울로. 우리 지방직이면 그 지방에만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국세청 한번 생각해봐. 국세청에 인천시 국세청 있어, 없어? 인천시 국세청 있단 말이야, 국세청. 이렇게 지방에도 뭐 하려고? 국가가 뭐 편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인데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내려보냈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특별행정기관이라고 그래. 거기,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런 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방행정기관. 그래서 나중에 지방행정 하겠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또 넣어서 뭐라고 그래? 소속기관이라고 그래. 소속기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분화청, 철 포함해서 분화청을 이야기해서 보통 부처이 많으니까, 부화청에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하부 조직하고 뭐하고 만들어질 수 있겠다? 소속기관. 하부 조직은 뭘로 나누어진다?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 소속기관은 부속기관하고 지방 행정기관. 그렇죠?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뭐 크게 시험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게 이런 게 있는데, 자, 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속기관이란, 여기서부터 좀 봐봐요. 부속기관이라는 34번, 99페이지 34번.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자, 부속기관은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어? 거기 부속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말하죠. 이는 행정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의 부속에서 어떤 겁니까?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병원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경찰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유해줘야 되겠죠. 특별하게. 그 다음 문화체육부는 문화체육위원회 다양한 것들을 미술관, 박물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죠. 문화적인 서비스 제공해야 되겠죠. 그럴 때 애들 뭐라 그런다? 부속기관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자, 우리 쌤이 만약에 어디 시험을 봐서 경찰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경찰 시험을 갔는데 경찰병원으로 가면 부속기관으로 간 거죠. 이 소속으로 뭐 서울경찰청 이렇게 갔으면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간 거고. 그 다음 35번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보좌하는 기관은 무슨 기관이라고 했어? 보좌하는 것은 차관보, 정책관 이런 사람들이 보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기관? 보좌기관. 36번 하부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자, 하부기관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 하부조직. 하부기관은 보좌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특별행정기관이라든가 부속기관은 뭘 한다고 이야기했어? 부속기관이나 소속기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그걸 뭘로 바꿔야 돼? 하부기관으로 바꾸면 안 되고 소속기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부처 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청은 적으니까 놔두더라도 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걸 지우겠습니다.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하부 조직, 보조하고 보좌를 묶어서 하부 조직을 한다. 그 다음, 소속기관, 부속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부속기관이라고 한다. 아니, 소속기관이라고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경찰병원 이런 것들을 부속기관이라고 하고,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이것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한다. 그럼 되겠죠? 자, 다 익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시험에 좀 제법 나오는 표현입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원회를 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위원회는 자, 좀 알아야 될 게 83페이지 한번 봅시다. 먼저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네 가지로 돼 있다고 그랬죠. 무슨 위원회? 위원회 유형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소속기관이 어디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위원회는 이것과 대비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비되는 말을 독임제, 혼자 결정하는 거. 위원회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다. 종류하고 거기 어떤 거하고 위원회에서의 성격. 그래서 강제력과 집행권 이게 있는데 강제력과 집행권 그 성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거기는 네 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크게는 그냥 자문위원회, 그다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가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페이지 우리가 요약집에 1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유형을 정리해 놓은 거. 유형에는 122페이지 보니까 자문위원회, 그 다음 의결위원회, 그 다음 집행위원회.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문위원회는 뭐가 없어요?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없고 집행력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자문위원회하고 의결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가 있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의결위원회냐 자문위원회냐 행정위원회냐. 왜 그래? 권한 때문에 권한. 자 자문위원회는 뭣도 없어.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의 의결에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의결 자문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없고 집행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만 하니까 자문위원회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뭐가 안 들어. 구속이 안 돼. 이를테면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술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사항이 어떤 내용을 자문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뭣도 없고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그 다음 집행력도 없어요. 자문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강제력은 있어. 거기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의사결정의 강제력은 있는데 모두가 없다. 또는 강제력 구속력은 있는데 집행력이 없어. 거기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를 들고 있습니까? 의결위원회는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죠. 쌤, 집행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야, 쌤. 자, 보건복지부 직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비리하물요, 비리가 좀 있어서 어디에 들어왔다고 해봐. 각 부처 징계위원회 보건복지부 징계위원회 들어올 수 있겠죠. 징계위원회 오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려요. 그렇죠? 이럴 때면 그냥 간단히 합시다. 뭐냐면 징계에서 감봉을 내렸다. 뭐 견책, 감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봉이 내려졌으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이제 미안해요 쌤이 약간 비리가 있다 그래서 감봉을 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이 사람 감봉시킬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에게 이제 그 결과를 송달해 알려줘. 그럼 보건복지부 장이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봐. 행정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공정위원회, 방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직접 권익위에서 징계를 내려버려. 여기 꼭 거칠 필요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까지 효력이 생긴다고. 집행력까지, 집행권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다시피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어때? 공직자들로 나왔는데 선거할 때 문제 있으면 바로 집행해버리죠.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그럼 굉장히 조금 권한이 막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쌤 이건 이제 먼저 쌤 여기 봐봐. 이들의 권한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문위에는 뭣도 의결의 강제력도 없고, 그쵸? 집행력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의결위원회는 강제력은 있어. 의사결정의 강제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을 여기서 만약에 감봉 처리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문제 있는데 안 할래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이 의사결정의 강제력은 있어. 지켜야 돼. 여기서 구속력이 있으니까 해야 돼. 단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 행정위원회 아예 보내지도 않죠. 그냥 여기서 처분해버려. 그걸 뭐라고 그런다? 행정위원회. 여기까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짝짓기 우리나라 실제 적용해 보면 여기 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아.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외울 필요 있겠어. 여기 외우고 나머지를 여기 위원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의결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결위원회는 징계나 윤리위원회야. 징계나 윤리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뭐다? 의결위원회.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나머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은 즉 중앙선관위,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그쵸? 거기에 하나 안 써.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연히 공정위 나왔구나. 그런 것은 다 행정위원회다. 이제 이거 했습니다. 유형 봤습니다. 소속 한번 볼까요? 소속도 그 밑에 뭐에서 122페이지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에서 자문위원회, 여기는 이제 의결위원회가 각 부처 징계위원회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밖에 없으니까 빼고 두 가지로만 내놨습니다. 뭐하고? 자문위원회고 행정위원회죠. 그럴 때 대통령 소속하고 어디 소속? 국무총리 소속을 보면 돼.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써진 것도 많고, 행정위원회는 보니까 방통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다 국무총리 소속이죠. 또 잘 봐야 돼요. 그 부처에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여기 잘 봐.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는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이거 좀 헷갈려 합니다.
독립적인 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행정기관으로. 그래서 자 행정위원회를 쭉 이쪽에서 봐도 되고, 그쵸? 자문위원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그냥 안 썼다는 점.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풀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소속 봤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장단점 봅시다. 이건 장점 딱 보죠. 신중한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신속한 결정할 때 어렵겠죠. 자, 선생님 책임감 어때? 책임감은 단독제가 더 책임이 명확하게 해서 위원회제가 책임이 명확하게 해서. 단독제는 혼자 하니까 책임도 혼자 딱 지잖아. 근데 여기 여섯 명이 결정했어. 또는 11명이 결정했어. 그럼 누가 책임을 질까요? 11명 중에. 그렇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이런 것들은 뭐다? 단점이다. 그럼 문제 OX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면 먼저 위원회에서 자, 아까 부청은 위원회제였어요? 아니면 독임제였어요? 부청은 아까 부나 천하청은 독임제야? 아니면 위원회제야? 다 알다시피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죠. 혼자 결정하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한 거 아니죠. 그래서 아까 부처청은 무엇에 해당된다? 독임제. 거기에 비해서 자 물론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여러 가지 소속이 있지만 각종 위원회들은 독임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선택한 위원회제다. 그래서 97페이지 1번 위원회 조직에서 의결위원회는 자 97페이지 펴고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 의결위원회는 뭐만 갖는다 그랬어? 의사결정의 구속력만 가진다 그랬죠. 위원회 조직에서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죠. 집행권도 없고 위원회 조직의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위원회 조직은 맞고 4번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 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도 맞고 5번 위원회 조직에서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아까 장점이 들어있었죠. 이건 당연하겠죠. 6번 위원회 조직은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맞죠? 책임이 공유되고 분산됩니다.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이고 위원회 조직에서 국민 권익이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다 갖는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어?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죠. 행정위원회. 자, 위원회 조직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아까 이 어디 소속?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 있었다 그랬죠. 각 부의 징계위원회는 의결위원회인데 어디에?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는 뭐라고 그랬어?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죠. 10번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맞죠? 11번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였죠. 12.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결정권, 집행권 다 있죠. 행정위원회니까. 그 다음 13번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 개선일까 막료일까? 개선일까 참모일까?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건 다 참모죠. 참모다. 여기 인천시청에서 이런 참모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원회. 그렇죠?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는 여기 있고, 미안해. 14번 위원회 조직은 복순위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 맞고, 15번 위원회 조직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 참여하는 결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맞고, 16.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위원회 조직은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죠. 위원회 조직은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여기까지 맞는데 결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은 늘어나겠죠. 시간 비용은. 위원회 조직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위원회다. 집행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위원회를 말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 맞죠? 자, 그 다음 19번.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서 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쌤 이제 행정법에서도 그러겠지만 둘 수 있다 그럼 대부분 맞는 지문이 많죠. 둘 수 있다 이런 지문은. 그 다음 20번 이제 풀어봅시다. 위원회 했으니까 아까 각 부처 했었죠. 부처청. 20번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과기부, 문체부는 차관, 우리가 복수차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초기에 복수차관제 초기 시행할 때 시험 문제로 나왔어. 그러니까 제1차관, 제2차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냥 우리나라 현재 있는 복수차관을 이야기하면 거기가 지금 어떤 것인 과기부하고 문체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재부도 있고 선생님 외교 1차장, 외교 2차장 뭐 이런 게 있죠. 외교 1차관, 외교 2차관 있잖아. 외교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부, 그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있죠? 산자부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나왔지? 애우지 마. 그러지 마. 그때 처음 시행하니까 이걸 뭐 하려고, 아는지 보려고 낸 거죠. 그래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21번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행정각부 장관 국무위원이다. 맞죠? 정제 22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각 부 밑에 선생님 아까 부 밑에 뭘 뒀어? 철 뒀어? 청을 뒀어? 법무부 밑에 검찰청 이런 식으로 뒀죠? 아까 기재부 밑에 통계청 무슨 청 많이 뒀잖아. 그쵸? 그래서 뭘로 바꾸면 되겠어? 차가 아니라 청을 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23번 자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각 위원회 밑에 청을 둔다. 이것도 들렸죠? 각 부 밑에 청을 두죠. 24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방통이다. 이거 맞죠? 아까 펴보시고 해야 돼. 그렇죠? 자, 대통령 소속은 방통위하고 어떤 게 있었어? 우리 요약지표를 봐라 그랬죠? 요약지표에 보면 방통위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죠? 행정위원회로. 자, 표에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25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도 어느 정도 합의제로 하고 있죠. 감사원. 그래서 우리 쌤 헌법은 행정법 보면서 헌법은 다 봤죠? 헌법, 행정법 같이 안 봐요? 행정법은 뭡니까? 헌법에 감사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헌법기관이야, 감사원은.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 그
그다음 그래서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 정하는 이렇게 많이 맞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쌤 여기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최근 변화만 주로 나온다 그랬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입니까? 아까 봤다시피 인사혁신처 소속입니까? 인사혁신처 소속이죠. 자, 우리가 인사를 담당하는 게 인사혁신처인데 옛날에는 어디에다 행안부에 대부분 뒀는데 지금은 이걸 떼서 어디 소속으로 넣었어? 아까 처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그쵸? 국무총리 소속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저를 인사혁신처를. 자, 그 다음 쌤 28번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 상황의 자율이 부여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운영 기관에 맞습니다. 이건. 자, 29번부터는 아까 어디 소속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죠.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먼저 법제처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가 있죠. 대통령 소속의 우리가 국가정보원, 그쵸? 행안부 장관은 소속의 소방처 맞고, 기획자부, 재정부 장관의 아까 특허청은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라고 그랬죠. 산자부. 33번. 자, 아까 이제 부속기관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속기관들이 어떤 게 있다 그랬어? 부속기관들이. 쌤, 이건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건 감으로만. 부속기관은 아까 문체부 부속기관은 뭐가 있다 그랬어? 중앙 박물관, 그렇죠? 중앙미술관 이런 건 문체부 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경찰청 소속으로 부속기관은 뭐가 있었어? 경찰병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소속으로는 지방자치 인재개발 행안부 소속으로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기관입니까? 부속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부 산하 소속기관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가 부속기관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뭐라고 그랬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건 소속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 다음 특허청은 여기도 산자부 소속의 청이죠. 이건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이죠. 국가기록원. 자, 이것도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다. 행안부 소속의 소속기관입니다.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이거 뭐라고 그랬어? 소속기관이라고 그랬죠? 문체부 소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 미안해. 부속기관이라 소속기관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소속기관은 이거하고 뭘 묶어서 소속기관이라고 한다 그랬어.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묶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33번 문제는 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인지 소속기관 아니죠. 부속기관 아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빼면 돼. 그래서 사실은 틀린 지문이죠. 거기 소속기관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까지 넣어야 되겠죠. 자, 거기 답이 맞으려면 국립지방인재개발원, 국립자치위원회, 국민자치인재개발원,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어? 거기 국립중앙박물관, 그렇죠? 세 번째는 거기 있는 국가
기록원.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청이나 위원회는. 그쵸? 그 다음 34, 35는 풀었고 36까지 풀었고 37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뭘 자문에 응해. 이 사람들 이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직접 의사결정권도 있다 그랬죠.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있고 집행권도 있다 그랬죠. 쉽게 말해서 그 뒤에 읽어보니까 자문위원회야. 자문에 응하거나 이건 자문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8번은 이건 국가기술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야. 대통령 소속. 나머지 한번 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의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쭉 한번 봅시다. 어디 소속입니까? 자 우리 책 122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 금융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부 다 어디 소속? 국무총리 소속이죠. 자, 39. 2016년 이후 정부조직 변화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맞고 2010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로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소방청 신설도 맞고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로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그러니까 보훈처의 변화를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 보훈처는 원래는 차관급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국가보훈을 강조한다 그래서 처장이라고 불리지만 장관급 대우를 해줬어. 그 다음 올해 완전 이걸 부로 신격시킨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처장은 뭐야다? 차관급인데 이걸 처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으로 해준 건 2016년이고 아예 이런 장관급으로 해줬던 걸 부로 만들어서 승격시킨 건 2022년 작년이고 그렇죠? 올해 2023년이고 자 2010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 거꾸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야.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2016년에 정부조직법이 전반적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지 문제를 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안 변했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 후는 어쩔지 모르지만 선거가 있고 바로 한 달 만에 시험 보죠. 그러니까 크게 변화될 일은 없어. 이런 부분은 크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지문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 43번 행정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상업통상자원부가 아까 청중에서 관색자는 기획재정부였죠. 44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 맞죠? 그 다음 45 특허청은 아까 뭐라고 했어? 산자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46 산림청은 어디 소속일까? 농림수산식품부 있죠? 거기 소속입니다. 그 다음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다음 해양경찰청은 이건 맞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 뽑을 때 경찰로 뽑을 수도 있고 해양경찰로 뽑을 수 있죠. 시험 보잖아. 해양경찰 시험도 보고 경찰 시험. 우리 쌤들이 해양경찰 시험 보는 걸 못 봤구나. 저도 이제 제가 부산에 가면 경찰반이 있는데 그 경찰반은 일반 경찰반하고 해양경찰반하고 나눠져 있어요. 부산 같은 데는 해양경찰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겠죠. 거기 지역에서는 많이 뽑습니다. 해양경찰. 자, 해양경찰 어디 소속입니까?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45번. 예.
45분 틀린 X입니다. 특허청은 산자부입니다. 미안해, X 말 안 했죠? 산자부. 그래서 특허청은 좀 알아야 돼. 왜 잘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특허청, 관세청, 통계청 이런 청들, 세자로 된 청들은 다 좀 이 무엇과 관련된 약간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기획재정부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허청은 어디야? 산자부 소속이죠. 왜냐하면 특허청은 무엇에 대한 특허를 내는가? 여러 가지 발명이라든가 또는 여기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주로 자 뭐하고 산업 자원하고 관련돼 있죠. 자, 반도체에 대해서 특허를 낸다. 이 말은 산업 자원하고 관련돼 있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특허, 건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LG에서 냈다. 그런 것들은 어디 소속인? 특허를 내는 것들은 산업 자원과 관련된다. 그래서 산자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알아두시 바라고. 책임 운영 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특허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다 봤죠? 자, 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 각, 부, 처, 청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위원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였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부처청에는, 분하청에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하부조직은 안 봐도 됩니다.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그 내부의 조직이야, 내부. 내부에는 장관만 있습니까? 차관, 그 다음 국장, 그 다음 과장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것을 보조한다 그래서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 있었죠. 차관, 정책관, 담당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보좌, 이건 놔두고. 그 다음, 부처청에는 뭐가 있었어? 하부조직 말고. 소속기관이 있었네요. 소속기관에는 부속기관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생각해. 경찰청에는 부속기관으로 뭐가 있고, 경찰병원이 있고, 그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부산지방경찰청, 그 다음 인천지방경찰청, 이런 게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 시험에는 여기서 많이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들의 권한은, 여기는 의사결정에 구속력이 없죠. 또는 의사결정에 강제력이라는 게 없고, 여기는 집행권도 없고, 여기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강제력은 있는데 비해서 무엇은 없어? 집행권은 없고. 여기는 둘 다 있고, 그쵸?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면서도 의결위원회는 우리나라는 딱 2개 정도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하고 2가지죠. 거기는 그 조직에서 그냥 집행할 수는 없고 어디 각 부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 다음 행정위원회는 다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있다 그랬어? 의사결정의 구속력도. 그 다음 의사결정의 구속력이라면 이를테면 3년 징계를 내렸다. 3년 징계. 2개월 정직 내렸다. 그러면 이 정직 내린 의사결정이 구속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 위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 이거 유형하고 또 하나는 행정위원회는 다양하게 있었고 또 하나는 소속 기관별로도 알아둬야 된다. 특히 대통령 소속이냐 국무총리 소속이냐. 근데 대부분 시험문은 문제는 국무총리 소속만 잘 알면 문제는 거의 풀 수 있게 나온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위원회까지 봤고 그 다음 어떤 거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가 본 건, 부 밑에 이렇게 청이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 소속이냐, 이거 많이 물어봤죠? 어디 소속이냐? 그럴 때, 자, 관세청은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 기획재정부.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단, 이렇게 세 자리 청인데, 특허청은 산자부. 그쵸?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좀 어렵게 넣는다면. 이제 책임 운영 기관으로 한번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123페이지. 우리가, 책임 운영 기관은, 요약집은 123페이지에, 우리는 책임 운영 기관이 뒤쪽에 좀 나와 있어서. 93페이지 있죠? 93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이 여기는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방금 중앙행정조직에서 중앙행정조직을 전체 봤죠? 중앙행정조직입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좀 쉬었다가 책임 운영 기관, 그 다음 공공기관 하겠습니다.